투자가 어려우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개미투자 산말리 오늘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9월 이달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 어플 스페셜 진행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 달 동안 어부님과 함께 이렇게 바다같이 드넓은 종목 시장 안에서 어떤 대여 종목들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발견을 하고 또 수익을 낚아챌 수 있을지 그 방법들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식 어부님 20년의 주식 낚시꾼의 매매 노하우를 모두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매수는 유연하게, 매도는 쏜살같이 낚아채는 방법들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어부님과 함께하는 주식 바다 생존기 오늘의 주식 어부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뭔가 강의, 공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머님 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솔직히 보람을 느껴요. 네, 오늘의 개미투자 산말리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먼저 시장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대물통신 연결해서 오늘 시장 상황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주식 어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한 두세 달인가 한 서너 달 만에 뵙는 거 네. 같아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식 어부님과 오랜만에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먼저 한번 인사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뭐 시장 하락에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 내일이죠. 뭐 내일이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뭐 이런저런 이슈들 다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시장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 가지고 일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뭐 하루 정도 오르고 하루 정도 내린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 갑자기 급등하고 급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말들을 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요즘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저와 같이 함께 대시세 포착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달의 베스트 전문가 오늘 또 주식 어부님과 한 시간 함께하도록 할 텐데 일단 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물통신 통해서 오늘 시장 또 상황을 좀 정리하고 분석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오늘 또 이 로봇주들이 또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어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주, 뭐 두산 관련 로봇주들 뭐 좋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주가 흐름 자체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였고 또 전일까지 좋았던 제약바이오 오늘 또 일부 좀 조정. 그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가 최근에 뭐 공매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주식. 또 우리 시장이 2020년도 3월 코로나 3월 이후에 지수 3,30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2,600, 2,700, 2,800, 뭐 3,000 이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뉴스가 뭐였냐면 고점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뭐 포스코 계열 등등등 해가지고 종목들이 거의 뭐 이상 급등, 뭐 시장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시향 줄기만 딱 잡아놓고 내 종목의 시향, 내 종목의 수급에 집중하자는 말을 계속해서 지금 한 2달째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매매를 뭐 10번 한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 아니죠? 매매를 한두 번 하더라도 매매 10번 하는 것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잦은 매매보다는
또는 종목을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망이 짧게 치고 단타를 치자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안타를 쳐보자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뭐 좋지만 오히려 지금은 종목 선정 시에 뭐라고 해야 될까? 야구로 따지면 스트라이크 존을 좀 더 좁히자. 크게 보지 말고 좁혀가지고 딱 요 안에 들어오는 공만 방망이를 휘두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스트라이크 존을 좁힐 때 무엇을 사용하면 된다? 네. 가두리 패턴과 그물망 패턴을 사용하시면 된다. 지금 시장에 제가 봤을 때는 앵커님 네. 더 이상 좋은 패턴이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없나요? 패턴이? 네, 더 이상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고요. 얼마 전에 또 CU박스라는 종목들도 제가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께 대시세 종목을 일단 드렸던 종목이 방송에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던가요? 어제였나? 한번 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점심을 소고기를 점심을 소고기로 드셨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거의 한 30% 이상 한 40% 정도 올랐는데 네. 소고기를 점심을 드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저는 좋은 게 뭐냐면 네. 어차피 우리가 행복하려고 주식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크게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뭔가 대시세 그다음에 뭔가 변곡점 추세 전환 이런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꾸준히 모아가는 장세지 막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장대 양봉에도 손절이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뭐 14% 15% 올랐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거의 보합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10% 이상에서 와 이거 뭐 오늘 상한가 가겠지 하고 따라잡았던 분들은 보합까지 밀어붙이니까 큰일 났네. 그리고 손절. 그리고 오후장에 다시 또 급등해서 20% 이상 올라버려요. 그러면 하루 일봉 캔들로 봤을 때는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종목에서 손절을 했어.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아랫부분에서 모아간 사람들, 추세 변곡점이 나올 때 모아간 사람들은 편안하게 일부 수익 실현하고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요즘 장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하루하루 또 내 종목의 하루하루 흐름에 너무 일일비하지 않고요.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아마 여러분들 종목들 보면은요 분명히 대부분 하락이었을 거예요. 근데 수급 거래량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내 종목이 평상시에 뭐 한 5만 주, 10만 주, 20만 주 이렇게 거래되던 종목이었으면 오늘 만약에 뭐 한 만 주, 2만 주로 하락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락폭도 뭐 한 3, 4%, 4, 5% 정도. 근데 호가창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거의 호가가 공백이에요. 10,000원짜리 주식인데 매도 전량이 뭐 몇천 주, 매도 전량, 매수 전량이 다 합쳐도 뭐 2, 3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호가창을 하나 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지금 제가 샘플을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네. 그 이야기는 10,000원짜리 종목이 매도 전량이 1,000주가 깔렸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합치면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그 물량은요, 가격은 퍼센테이로 따지면 2, 3% 정도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종목을 움직이는 메이저 수급이 있다면 그 1,000만 원이 없어갖고 그 종목이 오늘 내 종목이 한 2, 3% 빠졌는데 그걸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 없는 호가창도 거의 공백 상태에서 떨어진 종목들이 참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럴 때는 너무 오늘 빠졌는데 오늘 추가 매수할까? 이것도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신규 매수 해볼까?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관망하셨던 분이 오늘은 이긴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오늘 금융말 패턴 기초부터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 잘 배워가지고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이해가 되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저와 같이 실전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을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유 있게 천천히 좀 관망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좁혀서 한두 종목만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종목들 고를 수 있느냐 바로 또 그물망 패턴을 통해서 오늘도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그물망 패턴 강의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렇게 오늘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대물 종목들, 대물 포인트 종목들이 있었는지 이 종목들을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어부님?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우연찮게 네. 지금 휴대폰을 오픈 채팅방을 잠깐 봤는데 네. 벌써 종목 상담을 올리신 분이 그쵸. 한 분 계셨어요. 두 분이나 올라왔어요.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 HM 95,236원에 20% 가지고 있다.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대물통신 한번 들어가서 오늘 종목 프론티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차트 한번 제가 좀 좁혀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여드리고 하단은 조금 더 올려야 거래량이 보이겠네요. 자, 이 정도 하면 다들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요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검정색 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검정색 선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241선입니다. 자, 그리고 그물망 패턴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점이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고점이 여기서 제가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어놓고 보면 자, 여기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추세 변곡점 시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가 살 수 있는 패턴, 포인트, 시그널을 잡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공매도 걱정도 안 하고. 지금 뭐 전기차 대형주들 많이 올랐던 뭐 에코프로 이런 애들은 지금 난리 났어요. 공매도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아이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됐다? 이건 이제 가두리 패턴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2주 전부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꾸준히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그 가격대가 2만 원 위아래 정도 가격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보시면 상한가를 가고 39,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방금 에코프로 HN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거의 여기 93,000원대 사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누구는 지금 보시면 이런 저점 부분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똑같은 종목을 매매하면서 이런 높은 자리에서 사고 있단 말이죠. 왜? 여기서 9만 원대 샀으면은 분명히 이거 12만 원, 13만 원, 20만 원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셨을 거예요. 떨어질 걸 예상하고 사시는 분은 절대 없단 말이죠. 자, 돌아와서 제가 자꾸 이 가두리 패턴, 그다음에 그물망 패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저점에서 추세 변곡점이 나올 때,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올 때 뭔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고려하고 분할 매수를 시작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나와 있는 제가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다 지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 신저점 나와가지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 되게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신규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꾸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 무브넥스라는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그물망 패턴으로 풀어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도 이런 자리가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자리 샀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이런 자리가 지금 보시면 거의 뭐 한 2,500원, 3,000원 정도 자리가 됩니다. 오늘 좀 조정받고 다시 한 19% 올랐는데 5,5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2배 정도 되죠. 이미 2배 이상 시세는 한번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갖고 편입을 해볼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줄여놓고 보면 자, 이 분홍색 선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물망 패턴에 이거 제가 어저께 공개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설정할 때 다 말씀을 드렸고 요 검정색 선이 241선. 아마 요거 어저께 공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전혀 안 되실 거예요.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 분홍색 선이 이런 하락 추세에서 분홍색 선이 이 검정색 선 여기 있죠? 이 검정색 선 이 부분을 상향 돌파할 때 이때부터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구간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돌파하는 장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좀 검정색 선이 보이시죠? 제가 저기 마우스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서 잘 못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화면 가운데로 지나가는 검정색 선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로 관통하는 분홍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때부터가 추세 전환 시그널이다. 이때부터는 모아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241선 밑에서는 이 검정색 선이 241선 밑에서는 계속 주가가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주가가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방 쪽으로 그물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됐다가 다시 모여서 좁은 통로를 만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잡아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241선은 뭐냐면 240일의 평균 주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0일 동안 샀던 사람들의 평균 주가. 근데 그 주가를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러면은 240일 동안 샀던 사람들의 평균 주가가 넘어서 주니까 이제는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좀 더 베팅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정도 설명으로 아마 이해가 다 안 되실 수 있어요. 안 되실 수 있는데 중간에 제가 지금 요거 방송 끝나고 나면 제가 또 그물망 패턴에 대한 강의를 잠깐 더 해드릴 테니까 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통로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241선 하방에서 주가가 돌파 못하고 있죠. 여기서도 돌파 못했습니다. 결국엔 240일 평균 주가에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못 미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추세는 하방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는 건들지 마라. 이때 이런 구간에서는 건들지 마라. 그 뭔가 우리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요. 그때부터는 뭔가 다시 방향성을 잡으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상방향으로 잡게 되면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머님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을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락 추세를 벗어난 시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거니까 손절 라인을 잡아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손절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만 보면 아마 지금 왜 이평선을 가지고 그물망 차트를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 이렇게 나온 패턴들이 가장 많아요. 이런 패턴들이 가장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면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많이 그리고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패턴을 눈여겨보자. 그래서 눈에 익혀두세요. 자주 보고 익혀두시면 이런 패턴 이후에는 많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그물망 패턴이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물망 패턴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하락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물망 패턴을 이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 옮겨가지고 여러분들께 기초적인 부분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본방사수 채널 돌리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대물 종목 퓨런티어와 한국 모브넥스 두 종목에 대한 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긴 하락과 조정을 끝내고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가 돌려지려는 전환되려는 이러한 종목, 이 그물망 패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더 자세한 내용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실전 매매 강의실 입장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정보들, 강의들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에서 오픈 채팅방 주식어부 30일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4242 입력하셔야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주식어부 30일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4242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시면 실전 강의실입니다. 가두리, 낚시, 그물 패턴 등등 우리 어부님이 설명해 주시는 가두리 패턴이나 그물망 패턴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들 전달 받아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강의 들어보시고 또 많은 내용들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영상 한번 보고 와서 본격적인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무조건 살아남게끔 해줄 거야. 꾸준하게 기준과 원칙 지켜가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 대물 종목들이 한 번씩 걸린다면 이번 방송에서 내가 다 알려줄게. 주식이랑 낚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네, 이렇게 시장이 좀 지수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팔딱팔딱 뛰는 대물 종목들 어떻게 하면 고르실 수 있을지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기초부터 자세한 강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자, 오늘은 그물과 바다 패턴 중에 기초편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는 그물과 패턴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가두리 패턴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때는 뭐 추세, 그다음에 기본 캔들,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먼저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가두리 패턴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셨는데 좀 이번은 조금 난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물망 패턴은 추세 변곡 시점을 잡아내는 것이 가장 주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주는 초입 구간,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241선과 그다음에 그물망 패턴의 분홍색 선, 그거 설정 방법은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가 좀 부족하고요. 그거는 일단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교체되는 어떻게 보면 골든 크로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매수 시점을 고려해 보면 된다. 근데 뭐 241선과 그 분홍색 선이 지나갔는데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그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또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 있죠. 많이 했던 종목들,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그다음에 제가 3주째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차트를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그런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패턴을 눈에 익히세요. 그럼 내 종목이 지금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는지 안 만들고 있는지, 또 내가 새로 사야 되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 종목이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는지 안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들 에코프로 HN,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지금 막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높은 가격에 따라잡았으니까, 고점에 따라잡았으니까 지금 또 뭘 걱정해야 됩니까? 주가 하락하는 건 둘째치고 공매도 또 걱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치고 올라오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편입하기 위한, 매수하기 위한 다 방법들이기 때문에 공매도도 필요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부분입니다. 이동평균선에 일단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간별 평균 주가를 산출하여 선으로 그린 선 그래프를 지칭한다. 이건 뒤에 제가 그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은 기술적 지표 중에 가장 쉬운 보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 21선, 31선, 뭐 60일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0일 동안, 20일 동안, 60일 동안 샀던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봉차트와 마찬가지로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제가 예전에 쓰던 차트는 보면 여러분들께 깨끗하게 써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도 없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께 지금 이동평균선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추세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주가의 방향성과 변곡점을 예측.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방향성과 변곡점을 예측하기 위한 부분들이다.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가. 자, 그리고 대형주, 좀 중대형주 이런 쪽은 좀 잘 맞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막 뭐 양자컴이나 뭐 맥신 관련주들 이렇게 막 급등락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이동평균선 가지고는 잘 안 맞는 경향이 있다. 이건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동평균선은 5일, 10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 이건 따로 다시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보통 보면은 5일하고 10일선은 단기 매매선, 뭐 20일선은 세력선. 요거는 그냥 한 번씩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요게 지금 3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3일 이평선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3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그러면 1, 2, 3. 이날의 가격이 1,000원, 그 다음에 2,000원, 그 다음에 3,000원. 자, 이날의 종가입니다. 종가. 종가의 합을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3. 그러면 평균 값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얼마일까요? 2,000원 정도, 2,000원이 되겠죠? 평균 가격이. 그럼 2,000원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 날은 2일째부터 4일째 되는 날. 계속 이렇게 기간별 산출 금액을 냅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 점을 찍은 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만약에 이게 20일의 평균 주가다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자, 신규 상장한 지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종목은 120일선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120일이 지나야 이제 점이 하나 찍히겠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일선이에요. 5, 20, 60, 120일선.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쪽에 있는 걸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역배열 구간이라는 거는 반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5, 10, 20, 60, 120 이런 식으로 반대로 형성이 돼 있죠. 우리 그물망 패턴은요.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다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죠. 그럼 어느 부분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느냐,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들어가는 구간에는 분명히 이평선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들어갔다가 정배열로 가게 되면 분명히 이런 겹쳐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물망 패턴은 이 구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역배열, 정배열, 저 역배열, 정배열이 무슨 얘기지? 이거에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그물망 패턴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정배열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쪽에 있고 역배열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에 존재한다. 당연히 주가와 같이 움직이는 5일선이 올라간다는 건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역배열은 뭐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쪽에 올 수밖에 없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삼성전자 차트인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조금 더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 보시게 되면 색깔이 5일, 20, 60, 120 이렇게 지금 색깔별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차트에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고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이 상태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니까 이게 이제 정배열 구간이라는 거예요. 정배열. 단기 이동평균선은 앞쪽에 있고 위쪽에 있죠. 120의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정배열 쫙 넓어지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주가가 이렇게 이동평균선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이동평균선 안쪽으로 회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통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많이 오른 자리에서 통로가 좁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하락 기조가 더 많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동평균선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추세를 정확하게 따지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알겠는데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야, 횡보야,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그물망 패턴으로 바꿔놓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가 쉬워요. 자, 그물망 패턴을 제가 입혀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동평균선들 보이시죠? 근데 이동평균선보다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위쪽에 이렇게 주가 캔들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확산이 되는 확산 구간이라고 하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되고 다시 통로가 좁아집니다. 근데 통로가 좁아지는 와중에 여기 보시게 되면 캔들이 이 그물망 하단 부분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위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물망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그래서 결국에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또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확대를 하면은요. 이 그물망 이 밑으로 이렇게 퍼지는 하단 확산이 아래쪽으로 확산이 되죠. 거기에 캔들이 졸졸졸졸졸 모여 있어요. 결국에는 무엇이다? 하락 추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이제 추세라면 추세선을 긋습니다. 보통은 추세선을 긋는데 이렇게 추세선을 긋다 보면 이렇게 그어야 될지 뭐 이 선에다가 그어야 될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구나. 그러니까 그물망 패턴으로 이 캔들이 이 안에 갇혀 있는지 안 갇혀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위쪽에 갇혀 있는지 아래쪽에 갇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여기쯤에서는 추세 통로가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런 패턴 자체가 요즘에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막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또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러면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패턴, 이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10개, 100개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10개, 얘는 20개, 얘는 50개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50개짜리 패턴을 여러분들 이거 안 배우고 필요 없고 이 패턴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가두리 패턴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그물망 패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자꾸 눈에 바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VT라는 종목입니다. 요게 지금 검정색 선이 24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4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분홍색 선, 지금 분홍색 선이 계속해서 이 241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죠? 저도 지금 이렇게 모니터로 보니까 잘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꾸 확산이 됩니다. 그물망이 확산이 돼요. 그리고 여기도 확산이 되면서 계속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캔들이 이 그물망 하단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캔들이. 그러면 얘는 아직까지 상승하기엔 좀 힘들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쯤 보시게 되면 이제는 그물 위쪽으로 캔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기서는 하락 추세가 멈춰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241선을 돌파하는 자리, 무엇이? 이 분홍색 선이, 그물망에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자,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이 여기서 돌파를 해줍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두리 패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물망 패턴을 이용을 하면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이게 하락이구나 상승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변곡 시그널, 변곡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두리 그물망 패턴의 가장 핵심 포인트다. 그러면 이러고 나서 올라갔던 종목들 이런 패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시 차트를 많이 안 갖고 나와서 그러는데 이거 예시 차트 만들려고 그러면 1시간이면 저는 한 50개, 60개도 만들 수 있어요. 보통 전문가들이 자기 기법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 차트 막 5년 전, 10년 전 차트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저는 안 그래요. 왜? 최근 트렌드에 맞는 흐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가두리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10분만 찾으면 가두리 예시 차트가 한 20개씩 쏟아져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맞다라는 거예요. 가두리 패턴이. 또 그물망 패턴이 맞다라는 겁니다. 또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뭔가 또 다른 패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는 언제 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종목이 지금 여기까지, 여기도 지금 신저점이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두리 패턴이라든가 우리 그물망 패턴 이걸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세요. 그러면 주식업보가 설정한 대로 해놓고 설정 방법은 일단 노란톡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타점도 잡을 수 있고요. 신규 매수 타점도 잡을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지금 벌써 종목 상담 올리신 분 이야기했죠. 그 에코프로 HN이 지금 제가 기억나는 차트인데 이렇게 올랐다가 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사셨냐면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고점에서 사실 겁니까? 에코프로가 80만 원에서 150만 원 갔다고, 그다음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갔다고. 그거 생각하면은 에코프로 HN이 뭐 10만 원, 이건 20만 원, 30만 원 가야 되는 종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50평짜리 아파트 시세가 만약 50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서울 어느 동에. 그러면은 그 50평짜리 아파트 50억짜리를 여러분들은 웃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이거는 70억, 80억, 90억, 100억 갈 것 같으니까 5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피를 더 줄게. 한 10억 더 줄게. 60억이라도 그거 팔아. 그래서 어거지로 막 사오시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고점에서 자꾸 사시는 게. 그리고 지금 공매도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공매도라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여기서 없는 주식을 빌려다 팔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주식을 매수해서 갚는 방법이 바로 공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은 공매도도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패턴을 여러분들 눈에 잘 익히시고 그물망 패턴.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41선. 자, 241선 이후에 분홍색 선이 돌파하는 자리부터 우리가 모아가면 된다라는 이야기 끝으로 딱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노란톡에서 제가 지금 이번 9월 베스트로 해가지고 30일 동안 여러분들과 실전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들 초입에서 잡을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또 가두리 패턴도 우리 지난 2주 동안 배우셨죠. 그다음에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물망 패턴 또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실전 강의를 해드려요. 이제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도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 상승 추세 초입에서 잡는 방법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거 강의해드리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고 거기서 무료 온라인 방송들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안 드리지만 이번엔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저점에서 한번 종목 모아가 보자. 고점에서 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 마지막 남은 10분은 여러분들 종목 빠르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실전 매매 강의실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어부 30일이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나오니까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4242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오늘도 이렇게 기초 강의들, 그물망 패턴, 가두리 패턴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더 많은 내용들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 실전 매매 강의실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면 대물 종목들 낚을 수 있는지 방법들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보고 와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do it my life for you. I would do it my life. I would do it my life. 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 패턴으로 보는 실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어부 30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4242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지금 바로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사랑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자, 도원 앵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K사인입니다. K사인 1,424원에 비중 18%. 눈여겨보다가 빠져서 냉큼 주었는데 주르륵. 아이고, 어부님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정보 보완주잖아요. K사인 어떻게 좀 볼까요, 어부님? 네, 1,400원대 사셨다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사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1,400원에 제가 줄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1,385원인데 1,400원대 줄 한번 그으면 거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신 것 같아요. 매수 타점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물망 패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볼까요? 자, 지금 이 241선, 이 검정색 선이 241선인데 이 241선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캔들 모양으로 보면 캔들 모양이 이 그물망 패턴 하단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세는 계속해서 아직까지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홍색 선이 어떻습니까? 여기 한번 241선에 맞닥뜨렸지만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죠. 만약에 그물망 패턴을 보셨다면 아직까지 이 종목은 하락 추세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락 추세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 여기 요 분홍색 선이 있죠. 분홍색 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241선이 이제 앞으로 주가가 횡보하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주가의 흐름과 같이 241선도 이렇게 횡보를 할 겁니다. 이 교차되는 시점.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된다? 매수를 고려해 보면 된다. 그래서 조금 빨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 좀 횡보할 것 같아요. 당분간 횡보할 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 241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241선, 이 검정색 선을 지금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목표가는 요분도 일단 요 241선에 아까 18% 정도 된다고 하셨죠? 한 네. 절반 정도는 이
241선에서 한 번 정도는 좀 털어내고 나머지만 좀 가지고 가보고 그다음에 이 분홍색 선이 그물망 패턴에서 이 분홍색 선이 241선을 돌파할 때 강력하게 돌파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매도했던 물량만큼 다시 또 채워 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K사인에 대해서 또 앞으로 추세 전환 가능성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또 이영란님께서 올려주신 아까부터 또 이야기 드렸던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 HN이 최근에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봐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95,326원에 매수하셨고요. 20%꼭 부탁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7만 원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어떻게 볼까요? 에코프로 HN. 그러니까 뭐 에코 삼형제라고도 하는데 네. 에코 삼형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 종목을 대시세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작년 말에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241선 위쪽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이것도 TV 방송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작년 말에 신년 선물로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11월 달, 12월 달 계속 2달 동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을 잘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뭐 95,000원대 사셨다라고 하셨어요. 95,000원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아랫부분이 5만 원이죠. 이 부분이 지금 5만 원 가격대입니다. 5만 원 가격대인데 95,000원이면 2배가 오른 시세에 사신 거예요. 자, 앞으로는 이렇게 고점에 사서 고생하지 말자. 근데 95,000원대면은 이때면은 지금 공매도라는 이야기가 지난달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못 보신 것 같아요. 그 에코프로 뭐 난리가 났죠. 에코프로가 지금 저렇게 떨어지고 있고 에코프로 HN, BM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셨다 95,000원에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어쨌든 지금 많이 오른 자리, 2배 오른 자리에서 샀기 때문에 지금은 고생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지금 제가 그물망 패턴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물망 패턴을 풀어드리면 241선 있죠? 241선 밑에 있다가 분홍색 선이 241선을 돌파할 때 그때가 변곡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된다? 모아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가격대가 4만 원, 49,000원, 한 5만 원 사이에서 모아가면 돼요. 그러면 한 10% 내외에서 모아가라는 거 크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5%, 10% 남기려는 매매가 아닙니다. 대시세 발굴 종목이 대시세를 발굴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때 사셨다면 충분히 5만 원대 사셨으면은 한 2배 정도는 수익을 내고 지금쯤이면 팔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똑같은 종목을 매매하는데 누구는 위에서 사고 아래에서 사고 불공평하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고점에서 사는 일은 없어야겠다.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까지 상담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어부님, 우리 실전 매매 강의실 들어오시면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는지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가두리 패턴이라든가 네. 그물망 패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초기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나는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상승 초입 구간에 어떤 종목들을 노리는지 그런 부분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고점 말고 우리도 남들처럼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처럼 제가 이제 주포라는 말을 가끔씩 쓰는데 그네들과 같이 한번 수익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어부 30일 검색하시고 4242 입력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미투자 선말리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